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힙이란 게 막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봉준호 감독님. 밀레니얼 세대라면 아실 거예요. 콕스의 눈으로 바라본 프로그램 콕스아이. 지난주에 이어서 TPN 시프트를 계속해서 콕콕 찝어봅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상하이와 뉴욕의 밀레니얼 세대와 한국 밀레니얼 세대의 다른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비슷한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럼 오늘의 비슷한 트렌드 그 첫 번째는 뉴트럴입니다. 상하이 편에서 뉴트로가 언급이 됐는데 상하이의 뉴트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바버샵. 여기 방송에서 소개된 바버샵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유행했던 그런 헤어스타일을 직접 그 바버샵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거기 출연자분께서 하신 머리가 뭐 1930년대 머리 이런데 그게 뭐 촌스럽다는 느낌보다는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약간의 어떤 중후함과 모던함이 약간 섞여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 아시죠? 네. 밀레니얼 세대라면 아실 거예요. 서울에도 충분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소로 따지자면 네네. 익선동, 뭐 을지로. 저 힙지로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시는지 밀레니얼 세대로서 한번. 처음에는 이제 SNS에서 소문을 듣고 한번 가봤어요. 30, 40대 이상이 이렇게 오시던 장소였는데 20대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면서 다양한 이제 세대들이 그 공간 안에서 같이 약간 술을 마시고 막 떠들고 있는 모습도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사실 몇 년 전이었으면 저희가 좀 촌스럽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힙해요. 그런 사례도 되게 많아요. 옛날에 건물을 그냥 개조해서 옛날 공중 목욕탕을 뭐 맞아요. 카페로 개조를 맞아요, 하는 사례도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굳이 그거를 현대식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안에 콘텐츠만 다르게 해서 즐기는 모습이 뉴트로의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신선함을 거기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과거의 건데 그거를 저희는 이제 신선하다고 표현을 하니까 여기서 바로 레트로와 뉴트로의 차이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뉴트로가 왜 뉴트로냐? 그냥 레트로라고 하면 복고 옛날의 회상 정도인데 역설적이게도 밀레니얼 세대들은 옛날 것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새롭게 느낀다. 잠깐 네. 질문 드릴 게 있어요. 뭐죠? 뉴트로 하면 되게 힙 이런 단어가 같이 떠오르잖아요. 네. 당신에게 힙이란? 저는 힙이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힙이란 게 막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장 개성적이고 개인적인 게 힙인 것 같아요, 요즘. 봉준호 감독님 여기서 옛날에 뭐 청순하면 청순의 이미지가 딱 대표적으로 있고 뭐 섹시하면 섹시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자기가 자기스러운 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힙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힙이란 가장 나다울 때 힙한 것이 아닌가. 오키 씨가 생각하기. 힙이란 자신감이다. 그럼 한번 카메라 앞에서 본인의 힙을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싫어. 네,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언택트 사회입니다. 언택트가 뭐죠? 언과 콘택트의 합성어인데요.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없는 그런 사회를 뜻하는 거죠. 방송에서 나온 언택트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무인 편의점이 있었어요. 딱히 점원을 만나서 막 바코드를 찍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쵸? 대형마트 가면은 뭐 셀프 계산 이런 거와는 또 의미가 다른 게 그냥 물건을 집어서 그냥 나가요. 와, 그게 마케팅에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게 맞아요. 소비자가 매장 진열대 앞에서 얼마나 머물렀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매 단계까지 이르렀는지가 모두 데이터로 축적이 된다고 해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무서운 네, 부분도 그쵸. 있는 것 좀 같아요. 무서운 거죠. 왜 어쩌다가 이런 언택트 기술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접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편리하게 느끼느냐?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인 심리와 개인적인 심리가 합쳐진 건데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자신이 더 중요한 세대가 되었고 근데 그럼에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정서상 남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화장품을 사러 갔어요. 네. 눈에 보이는 새로운 제품을 막 산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 제품을 어떻게 썼는지가 그 제품을 고르는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남들을 되게 의식하는데 그렇다고 그 매장에 가서 점원분이 이렇게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이 제품이 이래서 좋아요 라고 하면 어때요? 불편하죠. 약간 불편하죠.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언택트가 등장한 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해보면 저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언택트가 이미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에 이니스프리에서 혼잡을
바구니랑 뭐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바구니를 나눠서 맞아요.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좀 더 신기술로 넘어가서는 올리브영의 특정 지점에서는 점원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AR을 통해서 각 제품을 실제 자신의 모습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택트라는 게 편리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비판점도 함께 모든 행동들에 다 감시자가 붙는 그런 묘한 느낌이 있어요. 정말 만약에 모든 곳에 언택트가 앞으로 점점 더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 하루 패턴이 다 데이터로 축적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은 뭐 치킨 좀 시켜봐라 이러면은 엄마가 전화해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콜포비아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이런 기술들이 익숙지 않은 세대가 그쵸. 많잖아요, 생각보다. 언택트 문화가 유행한 이유 중 하나가 편리성이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정말 오로지 저희의 관점인 거고 맞아. 뭐 노년계층 분들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어렵고 복잡한 사회가 찾아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난도 교수님은 말씀하셨죠. 인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기술로 인력을 대체하고 대면 접촉이 필요한 곳에는 사람을 두는 것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마지막 트렌드는 고양이 신드롬. 고양이 신드롬이 뭐죠? 상하이의 트렌드 중 하나로 소개가 됐는데요. 중국의 반려묘가 되게 엄청 증가하는 추세래요. 관련한 용어까지 있더라고요. 시마오 경제라는 용어였죠. 시마오라는 게 고양이를 안거나 키스하는 행동 혹은 고양이 애호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묘의 증가가 심상치가 않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07년까지 반려묘가 연평균 25.4% 증가를 했고 그래서 반려묘의 증가율이 반려견의 증가율보다 6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도 엄청 가파르네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고양이 신드롬이라는 게 한마디로 불면서 처음으로 고양이를 내가 좋아한다는 걸 느끼게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고양이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고양이 붐이 일었는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단순해요. 네. 왜냐면 1인 가구가 엄청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점점 배변 훈련도 쉽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키우기에는 고양이는 사실 강아지처럼 산책시켜줄 필요도 없고 근데 관계 효율이 좋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근데 또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문화 보급, 고령화 이런 것도 고양이 시장이 성장하는 데 큰 이유로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물론 노인분들을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강아지를 하나하나 챙겨주기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고양이가 확실히 손이 덜 가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가 찾아오면서 반려묘의 인기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TVN 시프트에 나왔던 말 중 하나가 우리 한국 사회가 과거에는 강아지형 사회였다면 현재는 점점 고양이형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은 과거 공동체 사회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썼잖아요. 항상 뭔가를 함께하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점차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봤는지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TVN 하면 뭔가 드라마와 예능의 강자, 그렇기 때문에 TVN의 관점에서 만든 교양 프로그램은 어떨까 하고 관심이 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접근법 자체가 생각할 여지를 남기는 다큐 교양을 하려고 한다 라고 기획 의도를 밝혀주셨는데, 뭐 남들과 같은 것을 뭐 싫어하는 밀레니얼 세대, 뭐 어떠한 밀레니얼 세대, 이런 문장이 되게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를 몇 개의 단어와 문장으로 규정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밀레니얼 세대가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25살부터 40살까지인데 과연 같은 소비 행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 같은 감성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살짝 의문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온 내용을 영상화한 느낌? 그 책 이상으로 전해지는 게 많이 없었다. 이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알차요. 막 키워드가 정말 많은데 그 키워드들을 오히려 하나하나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트렌드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고 넘어가는 느낌. 맞아요. 넓고 얕은 느낌이 아무래도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이게 뭐 트렌드에 대해 다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봤던 교양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젊고 트렌드한 느낌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TVN 시프트로나마 트렌드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 보시면은 전반적인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TVN 시프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다음에는 더 재밌는 프로그램과 콕스만의 관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콕 해놓고 기다려주세요. 안녕!